40억 달러를 쓴 허블 우주망 원경이 지난 30년 동안 처리한 정보량을 우리 뇌는 하루 3,000원, 머핀 한 개의 열량인 400kcal로 30초도 안 걸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뇌를 구성하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 만들어내는 1000조 개의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커넥톰은 평생 200엑사바이트 수준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뛰어난 뇌를 가졌지만 뇌가 먹고 번식하기 위해 진화한 75%에서 80%가 물, 나머지가 지방과 단백질로 구성된 산물인지라 까먹는 뇌가소성이 있습니다. 우리 뇌도 근육처럼 자꾸 반복 단련해줘야 강화됩니다. 결론은 반복입니다. 창의성,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능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한 경험, 여행,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는 등 기억의 곳간을 많이 채우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흑사병을 거치며 근대 유럽에서 의학이 발전합니다. 해부학의 발전과 함께 사체를 박제하고 표본하는 기술 발전은 희한하게도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합니다. 너도 나도 동물을 박제해 소유하거나 전시하고 심지어 우리 몸에서 잘 썩지 않는 돌덩이라 할 수 있는 뼈를 수집하거나 표본화해 전시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이들 뼈 중 머리통뼈만 주구장창 매우 지나치게 몹시 유심히 관찰하던 머리통만 보다 자신의 머리통이 깨졌는지 프란츠 요제프 칼은 사람의 머리통만 만져보면 그 사람의 성격, 품성, 지능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골상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관상은 과학이다에 버금가는 두상이 과학이다라는 유사과학은 머리통 모양으로 사람을 가르는 우생학과 결부되어 전 세계에 유행하는 흥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유행은 졸지의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의 두개골은 145년간 몸에서 분리되어 무덤 밖을 여행하다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재적으로 다양한 교향곡을 뚝딱 만들어내는 하이든의 머리통 모양이 무척이나 궁금했나 봅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하이든 두개골은 유럽 여기저기를 여행하긴 했으나 무덤 못지않은 대부분 음습한 곳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시 옆길로 새서 청력을 잃었다고 알려진 베토벤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베토벤은 교향곡 2번을 작곡한 26세 무렵부터 청력을 잃었지만 여러 소나타를 비롯해 교향곡 9번까지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뛰어난 뇌 덕분입니다. 모차르트처럼 천재 소리를 듣고 싶었던 베토벤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게 베토벤을 단련시키며 무진장 피아노를 반복해서 치며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귀가 잘 들리지 않아도 유명한 월광 소나타, 피창, 피아노 협주곡 3번, 4번, 5번 항제, 교향곡 5번 운명, 7번, 9번 합창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뇌의 뛰어남은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더 옆길로 새겠습니다. 베토벤이 귀가 잘 안 들리는데 피아노 소나타는 쓸 수 있다고 납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지는 교향곡을 어떻게 베토벤이 쓸 수 있었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 잡설을 더 풀겠습니다. 대부분 작곡가는 음표로 머릿속으로 작곡하며 자신이 주로 다루던 악기를 직접 연주하며 작곡했다고 합니다. 간혹 오케스트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 다 불러 연주하면 돈이 많이 드니 몇몇 연주가들을 불러 연주시켜보며 작곡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잘 들리지 않았지만 무진장 반복했던 것이 있으니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베토벤이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영향도 큽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노력하고 반복한 결과입니다. 또한 동기 역시 우리 뇌를 강화하는 데 한몫합니다. 베토벤이 청각의 어려움을 이겨내 작곡할 수 있었던 동기에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느 예술가와 비슷하게 이성에게 어필하려고 작곡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베토벤 곡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주변에 여성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유명한 클래식 곡인 엘리제를 위하여에서 엘리제로 추정되는 여성만 최소 5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 더 이야기하고 싶으나 생략합니다. 동기 역시 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썰트업이 길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시는 이면창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창군이나 조성진 씨와 같은 피아니스트들은 어떻게 40분이나 되는 긴 악보, 정말 복잡하고 많은 음표를 어떻게 다 외워서 칠 수 있을까요? 곡이 전개되는 클래식 이론도 한몫하지만 클래식 이론은 노잼이라 클래식 유튜버를 참고하시고 패스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로 잘 알려진 1만 시간의 법칙, 무진장 반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면창 군과 조성진 씨가 천재 소리를 듣는 이유가 전문 연주자들이 1만 시간에 이룬 성과를 채 1만 시간이 안 되는 어린 나이에 이룬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능에다 특유의 노력이 더해지니 기억할 수 있는데 음악가들은 이렇게 수많은 악보를 머리가 기억하지 않고 몸이 기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도 반복 연습하다 보니 손과 몸의 근육이 기억해 저절로 반응해 뇌과학 용어에는 없지만 머슬 메모리라 부르기도 합니다. 감성의 음악인데 몸이 기억한다. 머슬 메모리라 하니 뭔가 거창하고 역시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머슬 메모리 우리도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타이핑을 한다거나 키보드로 타이핑을 할 때 자판을 보지 않고서도 칠 수 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번호를 기억해서 입력하기보다 몸이 반응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머슬 메모리는 우리 뇌에서 절차를 관리하는 기저핵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머슬 메모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위해 스마트폰을 잡거나 들고 있는 이 절차가 숙달되면 우리가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잘 처리합니다. 그래서 두발 자전거를 한번 익히면 그 방법을 잊지 않고 탈 수 있으며 만취해도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것 역시 절차를 기억하는 기저핵 덕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문찬이 긴 악보를 다 기억해서 멋진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이유는 뛰어난 재능과 절차를 기억하는 기저핵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능에다 특유의 노력과 이문찬 군만의 해석과 감성을 녹여 연주하기 때문에 티켓팅이 오픈하면 1분 안에 매진되나 봅니다. 이상 피아노는 못 쳐도 키보드는 피아노처럼 치는 얄팍한 지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